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는 부모가 필수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상처받고 의존적 욕구를 채우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인간관계와 행동 등 여러 면에 걸쳐 결핍의 양상을 갖게 됩니다. 아이에게 무심코 내뱉는 나의 말들이 행여나 상처로 남고 있진 않은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숙이 상처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말들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요? 그리고 상처받고 자란 성인이 된 아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언어폭력이 될 수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대체 누구 닮아 그러니? 널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야. 널 낳지 않았으면.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이를 훈육할 때 혹은 장난으로 이런 말씀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이자 곧 생명입니다. 이런 아이에게 존재감을 짓밟는 말들은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무심코 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언어폭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크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거나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친 상황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 난 너 같은 아이 키운 적 없어 라고 하거나 말 안 들을 거면 집에서 나가. 식의 훈육은 정서적 폭력입니다. 이것이 지속해서 이어진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아이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보다 더 큰 소리가 나는 부모의 싸움을 아이가 방에서 듣거나 자신의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아이가 겪는 공포감은 성인이 전쟁을 겪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가 첫째니까 동생들에게 양보해. 동생이 널 보고 뭘 배우겠니? 아이에게 형제간 양보를 당연시하고 요구하거나 형제가 보는 앞에서 훈육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정말 알아서 잘해. 우리 애는 손이 안 가. 이런 말들도 아이의 의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마음속 결핍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같은 5살이어도 어떤 집에서는 막내일 수도 있고 다른 집에서는 첫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지나치게 의젓함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너무 아이 취급을 하는 것 모두 아이에게 결핍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울먹거리는 모습이 귀여워 흔히들 계속 겁을 주거나 훈육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모습에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워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잘못하고 울음을 터뜨릴 때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라고 울음을 당장 그치길 다그친다면 아이는 그 순간 상처를 받고 평생 기억에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릴 적 부모로부터 생긴 상처와 트라우마 꼭 치유해야만 하는 걸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상처받은 내면을 치료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상처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어릴 적 상처를 부모에게 진솔하게 전달하고 부모가 이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과는 직접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손을 꼭 잡는 행동이거나 다른 표현으로 돌려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상처를 알아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돌아오는 말이 다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인이 된 내가 나의 부모의 인생에 대해 한번 되짚어보고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 자랐구나. 그래서 이런 성격과 미성숙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배경으로 나의 부모는 자식에 대해 보살핌과 사랑이 부족했구나 라고 말이죠. 어떤 자식도 부모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이해해보고 부모의 미성숙함을 인지함으로써 상처를 조금씩 덜어내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생을 되짚어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이는 부모인데
부모 스스로가 아닌 왜 내가 나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냐고요. 그 이유는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 아래에 나도 모르게 나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다독이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면서 왜 부모가 그런 행동과 언어를 나에게 행했는지,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모의 그런 면으로 내가 이런 점을 영향받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구나. 이러한 아픔이 나의 어떠한 행위, 생각, 인간관계로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과정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남은 흔적과 되물려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오롯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행동과 언어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고 아는 것만으로도 나의 상처가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화해하려는 것보다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전달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마음속 깊이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